지금 보시는 복숭아밭은요, 아무리 농사 잘 짓는 분이 오셔도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땅에 그냥 그대로 나무를 심습니다. 중간에 지금 풀 났는 데 있죠, 고를 타놨습니다. 비가 오면은, 여름에 비만 오면요, 7월달 물 꽉 찹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농로가 있거든요. 여기 농로가 있는데 이 농로보다 이 밭이 깊이가 한 50cm 이상 낮아요. 나무가 지금 보시다시피 한 5년생 되거든요. 나무가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꽉 차 있잖아요. 물이 꽉 차 있으면은 뿌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다녀보면은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농민들이 기농 하신 분도 이렇게 농사 짓는 분 있고요, 옛날부터 농사 짓는 분도 이렇게 농사 짓고요. 보통 잘 짓는 분들은 한 5년 정도 하면 600평 하면은 그래도 한 1000박스는 땁니다, 기본. 여기는 제가 볼 때 요건 2줄 심었는데 한 나무에 잘 짓는 사람은 그래도 한 20박스 땁니다. 뺀질이 종류요. 이런 나무들은 제가 볼 때는 2박스 따기도 뭐 2박스는 딸 수도 있겠네요. 같은 5년생 기준 잡았을 때 5분의 1도 못 따요. 20박스, 남들이 20박스 따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4박스 5박스 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걸 따더라도 열매가 맛이 별로 없어요. 당도도 마찬가지고요, 비대되는 열매 굵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뿌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물이 꽉 차 있으면요, 이 안에 물이 꽉 차 있으면은 퇴비는 또 주거든요. 퇴비 주고 하면은 염분도 꽉 차 있잖아요. 좋은 뿌리 활착도 안 되고요. 수확 시기는 6월달인데 실질적으로 7월달 이럴 때 물 꽉 차 있잖아요. 그럼 나무들이 엉망됩니다. 나무들 안 보였어. 5년생 된 나무가 물론 전지 잘못했는 것도 있지만요, 나무들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지가, 뿌리가 좋아야지 주지가 쫙쫙 뻗어나가요. 물이 꽉 차 있으면은 열매는 6월달에 없지만, 6월달에 열매 따고요, 뭐 7월달 되면 열매 없거든요. 7월달 뭐 열매 없어도 그때 이게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하다가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무 죽습니다. 이거 이래 벌써 이거 엄청 터실하죠. 이 하다가 또 원래 열매 달잖아요. 그럼 내년 되면 더 비실비실거립니다. 이게 6월달에 따는 나무라서 그나마 뭐 탄저병은 좀 덜 걸리더라도, 만약 이게 뺀질이가 7월달 따는 것 같으면은 이 밭에 딸 거 없어요. 전신에 탄저병 걸립니다. 이런 나무만 보세요. 지금 나무 상태가. 그만큼 땅이 중요합니다. 농사는 땅을 모르고 농사를 지실 것 같으면 농사를 안 짓는 게 맞아요. 농사는 무조건 100% 망합니다. 3년차 이거 이대로 하면은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한 6년차 가죠. 그러면 이 복숭아나 나무는 거의 한 50%는 전멸됩니다. 전멸. 좋은 열매 생산도 안 되고요. 같이 심었는데 요런 데는 나무가 그래 좀 굵죠. 그리고 제일 가쪽에 있죠. 그나마 제일 가쪽에는 나무가 좀 더 굵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왜 더 굵었냐 하면 여기가 바로 나가면 물이 여기로 바로 빠져요. 여기 여기로 물이 바로 빠지거든요. 요렇게 물도랑이 있으니까 바로 빠져요. 그러니까 요 나무가 그나마 좀 괜찮죠. 그나마 괜찮죠. 같이 심었는데 주지가 빠져나간 것도 많이 빠져나갔잖아.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갔고요.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수록 물이 꽉 차이가 있는 데 있잖아. 저런 데는 나무 농사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땅이 성토를 해가지고 마사를 이었다면요,
암잡어였고 한 1m 정도는 마사하고 이 흙하고 골고루 섞었으면은 이 나무 있죠, 이 나무보다 월등히 좋아요. 이 나무보다도. 이거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쪽 핀이라도 주지를 하나 더 받아 가지고 이 공간에서 열매 따면 좋은데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게 열매 따기 또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또 처음에 주지를 잘못 받았는 거죠. 사실 이런 밭에 도장제 이마에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벌써 이마에 잘라내잖아. 간단한 수확할 게 없는데요. 어제도 제가 성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성토를 하는 거 왜 자꾸 성토 이야기 하냐면은 땅을 복숭아 농사가 아주 잘 되도록 좋은 뿌리들이 화차를 굉장히 많이 하더군요. 그리고 유기질 우리 퇴비를 줬을 때 또 비료를 줘야 되는데 주거든요. 그때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잘 빨아먹고 뿌리들이 좋은 뿌리 활착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토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잘 돼 있어야지, 좋은 뿌리 활착이 잘 돼 있고 땅속에 통신이 잘 돼야지 농사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복숭아 만약 5kg 한 박스에 경매가, 이런 밭은 경매가 제가 볼 때는 3만원 나오기도 힘들어요. 2만원 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같은 품종이라도 그렇게 성토를 잘 해가지고 배수가 쫙쫙 되면은 경매가 2배 이상 나옵니다. 그만이 땅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농 기촌 하시는 분 있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기농 자금 받아가지고요. 보통 뭐 3억씩 받기도 하거든요. 이자 사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년 거치 15년 사는 것 같으면 적어도 5년 지나고부터는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3년 차부터는 정상적으로 수확이 나와야 돼요. 3년 차 같으면 농사 잘 지면은 뭐 벤지 종류라도 한 나무에 10박스는 기본 땁니다. 15박스 딸 수 있고요. 이런 밭에서는 3년 차 되면 2박스 따기 힘들어요. 그럼 4년 차, 5년 차, 6년 차 계속 갈수록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게 나무. 이 카다 죽습니다. 나무. 죽어요. 이거 따봐야 열매, 그렇게 맛있는 열매를 수확 못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3년, 4년, 5년 버티다가 안 되니까 나무를 뽑아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뽑고 나무를 이 상태로 그대로 또 심어요. 성토하는 게 돈이 아깝고 마사 있는 게 돈이 아까우니까 또 아까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미 대출해가지고 귀농자금 받아가지고 왜 대출이잖아요. 돈은 자꾸 이자는 나가죠. 이제 5년 지나쁘면 그게 아까운 거라요. 그 어떤 사람들 죽으면은, 만약 이 나무를 죽으면은 여기다가 그대로 또 심어요. 백날 심어봐요. 소용없어요. 백날 심어봐요. 다녀보면 이런 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무 죽으면 또 새로 심고, 나무 죽으면 또 새로 심고, 어떤 다음 여 두둑을 부르가 해놓고 여름 더 푹 꺼졌어요. 푹 꺼졌어요. 그럼 여름이니까 물 꽉 차 있습니다. 그 나무 죽으면 또 심고 또 심고 매년 그 나무 사러 옵니다.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농사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논에 나무를 심으실 것 같으면 농로보다도 최소한 80cm에서 1m 이상 높게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3년 차부터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본 해놓고 뭐 퇴비 주는 방법이라든지 비료 주는 방법이라든지 방제 작업 방법이라든지 물 주는 방법 이런 거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는 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 끝에는 물이 나가니까 그 옆에 물도 나가니까 나무 좀 수영이 그래도 좀 주지도 좀 뻗어나갔죠. 이런데 벌써 다 5년생 됐는데 비실비실거립니다. 나무들이. 이 힘없어요 이거. 여기다가만 퇴비를 더 주잖아요. 그럼 나무가 퇴비 더 주면 퇴비 완성 안 된 두잖아요. 여기 꽉 차잖아요. 그러면은
뿌리다가 더 상합니다. 퇴비도 더 주지도 못하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녀보면은 뭐 주말 농장 하신 분들도 그렇고 텃밭 하신 분들 그렇고 뭐 200평이나 300평 작은 밭 사가지고도요, 그냥 논에다가 그냥 심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매년 나무 죽으니까 매년 묘목 사러 와요. 그 묘목방만 해도 몇백 마치 될 것 같아요. 돈은 못 사고요. 이 나무 수확할까 못합니다. 이거 해도 맛없어요. 이거 5년 된 나무 이래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농사 잘 짓는 사람 있잖아요, 2년 키운 나무보다 월등히 못해요. 이런 땅에는 아무리 고수가 와도 나무를 잘 키울 수 없어요. 비 아프면 이 안에 물이 꽉 차면 돼. 안에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뿌리가 완전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퇴비까지 맞으면 이 시간 없거든요. 연분이 꽉 차잖아요. 뿌리 썩어봅니다. 농사는 이렇게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농사 지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또 물 더 차는 게 위에 밭에 또 숭태 부으니까 여기 더 꺼지죠. 이 물 더 많이 차쁘죠. 여기도 물 꽉 차쁘죠. 여기도 물 꽉 차쁘니까 이 가지도 이마에 나오도 못해요. 5년 된 가지가. 5년 됐으면 벌써 이마에 남아야 되는데 가지가 안 나와요. 가지가. 이쪽 뿌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5년 됐으면 여기까지 꽉 차야 돼요. 사실 고랑 캐봐야 제가 볼 때 6m 될란가 모르겠어요. 한번 재볼까요? 1m, 2m, 3m, 한 4m, 5m 차 안 돼요. 4m 50 되겠네요. 그럼 꽉 차야 되는데 이 물이 꽉 차니까 이 가지가 안 자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논땅이거든요. 논땅에는 물을 가둬서 벼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나무는 물을 가다 가지고 물을 꽉 채가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요. 유실수는요. 그러면은 농로보다는 80에서 1m 높여 가지고요, 암을 잡아 엮고요, 배를 따 가지고요, 한 1m에서 1m 50 사이는 마사를 600평 기준에 한 20차를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엔 돈 버는 겁니다. 특히 기농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논땅에 나무를 심으시거든요. 논땅에 내가 만져보니까 뭐 모래 성분도 좀 있고 그런 논도 있거든요. 그런 땅 같아도 그냥 심으면 안 돼요. 그런 땅은 그냥 심지 마시고, 그래도 그런 땅도 만약에 푹 꺼지면은 비만 오면 물 찹니다. 농로보다는 한 80에서 1m 높여 가지고요, 그래가 식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3년차, 4년차, 5년차부터는 수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마사를 여가 하면은 3년차부터 해가지고 수확하실 때 보통 뺀질이 종류라도 아무리 못 봐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퇴비하든지 유기질 하는 방법이라든지 비료 방법이나 방제작을 배우시면은 한 박스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뭐 4만원 나오는 것도 있고요. 농사 더 잘 지면은 평균 3만원도 나올 수 있고, 3만원 나와보면은 1000박스 따면 600평이에요. 3천만원입니다. 제가 다녀보면은 4천만 나온 집도 있고 5천만 나온 집도 있어요. 농사 못 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평당 매출을 계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밭에는 만원도 안 나와요. 600평 농사 지어가지고 600만원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나마 뺀질이라서 6월달에 장마 오기 전에 따서 그런데, 만약에 7월달에 따는 뺀질이 있죠. 비 많이 올 때 이런 밭에 탄저병 거의 다 옵니다. 물이 고여 있잖아요. 물이 꽉 고여 있으면 탄저병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균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요. 거기다가 완수가 안 된 퇴비까지 뿌리면 더 발생만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12일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한 2월 말쯤 되면은 3월 달쯤 되면 이제 나무 식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겨울에 혹시 논땅 같은 게 푸근이 땅 있으면은 겨울에 할 일이 땅부터 도와가지고요, 마사 섞어가지고 부드러운 만들어가지고 3월 달이나 2월 말에 식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고 나무를 그냥 심으면은 농사는 100% 망합니다. 99% 망하는 게 아니고요. 100% 망해요. 남들은 600평 해가지고, 남들은 땅을 잘 만들어 600평 해가지고요. 농사 기술좀 배워가지고요. 농사지 과학입니다. 배워가지고 평당 한 5만 나오잖아요. 6만 나온 집도 있고 7만 나온 집도 있고 5만원 나오면은 600평에도 3천만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경매가 기준입니다. 제가 다녀보면 5만 나온 집도 있습니다. 6만 나온 집도 있고요. 근데 다녀보면은 이렇게 붓고진다에 농사 진 사람은 7월달에 가잖아요. 다 탄저에 걸리고 딸 게 한 개도 없어요. 공판장에 따오줌마렇게 해요. 그러면 600평 기준 잡으면 소득이 10원도 없어요. 만약 2000평을 짓잖아요. 2000평 짓도 소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박스에 뭐 5천 나오고 박스 값 주고 뭐 구전비 띄고 있잖아 하면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2000평 농사지 가지고 수확을 한 개도 못하는 밭도 많아요. 잘 지은 사람은 2000평 농사지 가지고 1억 이상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농사 지은 사람이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부터 땅부터 만들어야 돼요. 땅을 모르고 농사를 하실 것 같으면 농사를 시작 안 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농사는 망합니다. 100% 망해요. 99%가 100% 망합니다. 무조건 논에 나무를 심는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저 농로보다는 80에서 1m는 더 둬야 돼요. 도우고 또 마사 샀더니 아깝다 해가지고 마사를 안 엮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엮으면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마사 안 엮으면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탄저병 또 많이 걸립니다. 유공간만 깔면 되지. 그 유공간은 물론 물은 빠져요. 근데 이 땅 자체가 점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좋은 뿌리 활착을 많이 못합니다. 부실부실해야지, 마사하고 습격이 부실부실해야지 야들이 비대도 잘 되고 맛있는 과일을 생산해요. 굵으면서도 당도 높은 과일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시 관리만 잘 하시면요. 이시가 뭐냐면 이제 염분 함량이거든요. 그런 관리라든지 유기질 관리라든지 밀양호수 관리라든지 염분 함량이 높으면 완수가 안 된 퇴비가 뭐냐면은 아무리 밝은지 좋은 거 밀양호수 많이 해도 흡수가 안 돼요. 염분이 많이 있으면은 이 뿌리들이 밀양호수 흡수를 합니다. 밀양호수도 흡수를 안 하면은 굵고 맛있는 열매 생산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분 보면은 퇴비를 매년 집은 농사 제가 다녀보니까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퇴비를 매년 엮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이제 비가 계속 많이 오고 날씨도 더스늘스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최소한 농사 지 가지고 평당 3만 이상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나무 보세요. 5년 된 나무가 이래요. 이렇게 5년 이렇게 했는데 5년 된 나무 이래요. 5년 된 나무가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무시는데 왜 됩니까? 오늘도 제가 기농 하시는 분들 또 새로 농사 시작하시는 분들 나무 심기 전에 토양 만드는 방법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토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하셔도 나머지는 이제 퇴비는 제가 조금 이야기했죠. 퇴비는 완수가 안 된 퇴비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저병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탄저병 발생하면은 복숭아 따오지마라 합니다. 못 팔아요. 한 개도 팔 거 없어요. 완수가 안 된 퇴비는 균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농사 새로 하신 분들은 진짜 경매가 잘 나오신 분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꼭 배우는 게 맞아요. 이래가 농사 안 됩니다. 이거. 너무나 안타깝죠.
뭐 이건 수영을 잘못 잡은 것도 있지만은 나무가 5년 된데 이렇잖아요. 안 크잖아요. 안 클 수밖에 없죠. 뿌리가 뭐 물속에 갇혀가지고 힘을 못하는데 왜 큽니까? 예, 농민분들 고생 많습니다. 새로 시작하신 분도 지금 농사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농사 지어야지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수확을 좀 많이 올릴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꼭 보시고 논에 심으실 분들은 꼭 성토를 하셔야 되고요. 마사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농사는 고수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주변에 진짜 경매가 잘 나오신 분 있죠. 만약에 턴평당 매출액이 뭐 복수한 기준 잡아가 6, 7만원씩 사는 분도 있거든요. 최소한 5만원 이상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농사는 과학입니다. 과학. 농사 대충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농사는 무조건 100% 망합니다. 90%, 9% 망하는 게 아니고요. 100% 망해요. 물웅디입니다. 물웅디. 어떤 데 가보면 더 심해요. 이쪽에 블루가 해놓고 이쪽 반대편 블루가 여기 푹 꺼져. 물 여름에 물 여기 꽉 차 있어요. 그거는 유실수 농사 짓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나락심입니다. 나락. 벼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면은 유실수 농사는 100% 망합니다. 기농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새로 농사 짓는 분들 힘내시고,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3년차, 4년차, 5년차 이럴 때 평균적으로 적어도 5년차 됐을 때 최소한 평당 3만원, 4만원 이상 수익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아무리 안 나와도 평당 3만원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